이제 기출문제집 어디를 보시냐면요. 문제가 꽤 많은데, 자, 234페이지 갑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앞에 지금 저당권이 있는 상태예요. 서울입니다. 상가 건물에 대해서 뭐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고 써놨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2018년 10월 1일부터 1년이다. 그러면 2019년 10월 1일까지라고 보통 가야 돼요. 1년이라고 그랬죠? 19년 10월 1일까지입니다. 보증금 5천에 월세가 100만 원입니다. 그죠? 보증금 5천에 월세 100만 원은 환산하면 1억 5천이죠? 1억 5천. 서울에서 1억 5천이니까 적용되겠죠. 100% 적용되는 거죠. 이거. 자, 임대인 값과 임차인 을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을의 차임 연체 차임액이 을이 임차인이에요. 200만 원에 이르는 경우는 해지할 수 있다. 월세가 100만 원씩이니까 3달치가 밀려야 해지 사유가 됩니다. 200만 원 밀려갖고는 안 됩니다. 3달치 300만 원 밀려야 된다는 뜻. 자, 2번. 차임이나 보증금의 감액이 있고 나서 1년 내는 다시 감액하지는 못한다. 감액하는 건 제한이 없어요. 5% 넘게도 감액할 수 있고 1년 이내에도 다시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2번도 틀렸죠? 3번입니다. 갑이 2019년 4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그러니까 8월 31일 그렇게 되면 거의 이제 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이죠.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 그 사이에요. 그때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나가라고 안 한 경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해지된 게 아니고 반대로 묵시적 갱신이 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자, 전 임대차와 다시 한 걸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상가 건물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을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는 경매 넘어가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췄다. 그런 얘기죠. 보증금이 5천만 원, 보증금 5천만 원을 선순위 저당권보다 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 선순위보다 우선 면제받는 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끼리 최우선 면제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는 5천만 원에 대해서 최우선 면제권이 있습니까요? 어때요? 자, 요겁니다. 요게 나온 겁니다. 지금 보세요. 아까 최우선 면제권이 있으려면 소액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서울 지역에서요. 지금 보니까 이게 보증금 얼마였죠? 지금? 보증금 5천에 월세가 얼마였죠? 월세가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곱하기 100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월세 10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이게 1억 규모예요. 더합니다. 그러면 이게 보증금의 규모가 1억 5천이에요. 그럼 서울에서 1억 5천은 소액인가요? 이걸 물어본 거예요. 서울에서 1억 5천은 소액인가요? 서울에서 같은 경우에 상가는 6,500 이하가 소액이에요. 근데 여기는 얼마죠 지금? 1억 5천 규모죠. 그럼 최우선 면제권이 있나요 없나요? 소액이 아니기 때문에 최우선 면제권이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걸 물어본 겁니다.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거. 위에 문제에서 보증금 5천에 월세 100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소액인지 아닌지를 따질 때 5천만 원 보증금만 가지고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5천만 원에 대해서 그것만 가지고 따지면 소액이지. 왜요? 서울은 6,500 이하가 소액이니까. 근데 보증금만 가지고 따지지 않죠? 월세 곱하기 뭐예요? 100을 해서 환산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최우선 면제권이 없어요. 그래서 4번도 틀립니다. 5번. 임차인 을이 임대차 등기 및 사업자 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 등기도 안 됐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2019년 1월 5일 갑이 상가 건물을 병에게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상가가 팔린 거예요. 그럼 새 주인 상가 주인 병에 상가 건물 인도 청구에 대해서 이 임차인 을은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임차권 등기 된 것도 아니고 사업자를 내는 것도 아니어서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5번이 정답이죠? 이런 식으로 사례 문제가 또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도 무조건 사례 문제로 대비하시고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 자, 넘어갑니다. 237페이지 5번요. 5번 갑니다. 내용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해서 든 비용을 누구에게 다 물릴 수 있다?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제도는 주택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에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가 있다. 자, 2번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그렇죠? 이해관계인이죠? 근데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럼 관할 세무서장한테 쫓아가서 정보 제공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열람해보겠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면에 열람을 요청할 수는 없어요. 인적사항까지 떠들어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래요? 이해관계인이긴 한데 당사자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당사자라고 한다면 인적사항도 떠들어 볼 수 있어요. 좀 어려운 겁니다. 주택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이해관계인 중에 당사자는 인적사항도 막 떠들어 볼 수 있어. 당사자라면, 그죠? 임차인이라면, 그죠? 우리 임대인이라면, 임대인도 이해관계인이에요. 그 임차인의 인적사항도 떠들어 볼 수 있다고. 소송 같은 거 하려면. 그죠? 그런데 우리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다. 그렇죠? 그럴 때는 인적사항은 떠들어 볼 수 없다는 거지. 2번 별표해 두시고 좀 어려운 겁니다. 3번.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건 행사 기간 내에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대인 보고 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 동의 있었어야 되죠? 그리고 뭐예요? 직접 행사가 아니고 대위 행사죠. 맞습니다. 4번.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법령에 따른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한테 요력이 생긴다. 이게 대항력이죠. 다음 날부터 신청한 다음 날. 자, 5번. 차임이 경제자 등의 침체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다. 맞죠? 또 넘어갑니다. 자, 240페이지 가시겠습니다. 갑과 을은 자, 2019년 1월 25일 날 서울특별시 소재 갑소유 X상가 건물에 대해서 보증금 5억 원, 월세 6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5억에 600이래요. 그죠? 자, 이런 상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바로 마이크 내려놓을 것 같은데. 보증금 5억에 월세 600이래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에 을은 X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대항 요건을 갖췄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보증금이 서울이지만 초과죠, 초과. 그걸 아셔야 돼. 이 사안에서 개업공인회사가 상가 건물을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과 관련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걸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초과야, 초과. 규모를 따져보니까 11억이니까. 예. 그러면 적용되는 거예요. 요것밖에 없죠. 그죠? 이것밖에 없다.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먼저 기억방.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9번이. 갑과 을이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그 기간은 1년으로 본다. 이거잖아요.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1년으로 본다. 이거 조문이 있잖아요. 조문. 조문이죠? 요것이 초과에도 적용된다는 여기 있나요? 최단 존속기간 1년이라는 게 여기 있냐고요? 없어. 그러면 초과 보증금은 X야, X. 그러면 요때는 기간 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1년 되는 게 아니고 기간 정하지 않은 임대차가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갑으로부터 X건물을 양수한 병은 갑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게 뭐예요? 이게 대항력이에요. 대항력의 조문은 이런 게 나와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걸로 본다.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면 그때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이 생긴다. 그게 같이 나와. 그러니까 니은번은 맞는 얘기가 돼요. 응? 디귿번. 을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기가 아니고 뭐예요? 3기라고 해야 맞는 말이 되지. 2기여서 틀린 말이 돼버렸어요. 리을번. 을은 사업자 등록 신청한 뒤에 X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취득한 정보다. 저당권 취득한 정보다. 사업자 등록을 먼저 했어. 근데 저당권이 뒤야. 경매 절차에서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뒤에 저당권보다 이 상가 임차인이 사업자를 해놨고 막 그렇대요. 그러면 우선 면제권이 있다는 뜻 아니에요. 우선 면제권은 초과 보증금의 경우에 있어요? 없어요. 대표적으로 없는 거 이거. 초과 보증금에 해당하는 상가 임차인은 우선 면제권이 XX 없어. 없다고요. 네, 그거.
자, 그래서 요때는 보실 게 이제 뭐냐면 틀린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틀린 게 맞네요. 기억번, 디귿번, 리을번 이렇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9번 다시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 넘어가십니다. 244페이지요. 자, 이거 다 풀기 전에는 이 방에서 절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14번입니다. 계열공인중개사가 요새는 이 사례 문제로 거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해를 먼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보증금 5천에 월세가 100만 원입니다. 아까 이거 어디서 본 것 같네요. 1억 5천 규모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 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자,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적용됩니다. 지역이 어디든 다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1억 5천 규모니까 지역이 뭐든 간에 1번 임차인의 갱신 요건은 전체 임대차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이건 너무 쉽네. 2년이 아니고 10년이죠. 2번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10만 원까지만 인정된다. 어때요? 차임이나 보증금에 대해서 인상, 증액 청구는 5%까지만 가능하죠? 5%. 그러니까 월세가 지금 100만 원이면 5%면 얼마예요? 5만 원밖에 안 돼. 그죠? 10만 원까지 인정될 수가 없어요. 얼마 인정된다고? 5%. 그때는 보증금도 5%, 월세도 5%, 각각 5%까지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각각.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10만 원까지만, 이거 틀렸어. 10만 원 안 돼. 5%예요, 5%. 자, 그 다음에 3번.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00만 원에 이른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획을 해지할 수 있다. 아까 어디 나왔던 거네 이거. 액수도 똑같네. 300만 원이어야 돼. 밀린 게. 그래야 해지 사유가 되죠. 자, 4번. 상가 건물이 서울특별시에 있을 때 건물의 경매 시 임차인은 아까 문제하고 유사하네 이거. 2,500만 원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어때요? 보증금이 1억 5천 규모는 어때요? 아까 파란 걸로 해놨잖아요. 1억 5천 규모는 곱하기 100 한다고 그랬잖아요. 소액입니까? 서울에서 상가 임차인의 소액은 6,500 이하예요. 소액 아니죠. 최우선 변제권 없죠? 예, 근데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는다. 이게 최우선이에요. 없지. 없는데 있다고 했으니까 X죠. 5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를 전대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갱신 요구가 들어왔을 때 당당히 어떻게 해버릴 수 있죠? 거절 사유. 아까 이거 무단전대 있었죠? 아까 여기 무단전대 일부라도. 그러면 거절 사유에 들어가죠? 자, 또 살살 넘겨보시면 드디어 248페이지까지 왔습니다요. 20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20번 문제요.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맞죠? 임차인한테 주는 거. 맞죠? 2번.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개의 차임액에 달한 때는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어떻게 해요? 해지해버릴 수 있다. 맞죠?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하여간 권리금 얘기 나오면 전부 다 누가 이러고 저러고 해요? 국장이. 밑에 있는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정해서 사용을 권장해버릴 수도 있다. 다 국장이죠 지금. 권리금 계약서는 권리금은 국장. 5번.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근데 원래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이거 많이 나오죠? 조문이죠? 임차 건물에 대해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 경매 넘어갔다면 임차 건물이 매각되면 그대로 소멸합니까? 보증금을 다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받을 때까지 마저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있으니 소멸하지 않죠. 5번 틀린 거죠? 맞죠? 5번? 예. 쭉쭉쭉 넘어가십니다. 자, 254페이지 27번 문제입니다. 27번 문제요. 자, 27번 문제. 한 두세 문제 남았습니다, 이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상가 건물 임대차를 등기한 때는 임차권 등기한 겁니다. 그때는 다음 날부터 제3자한테 효력이 생긴다? 등기는 제대로 된 공시 방법입니다. 등기된 날 효력이 생기죠. 다음 날로 넘어갈 이유가 뭐예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생기는 겁니다. 다음 날부터 이게 거짓말. 자, 2번.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 일자를 갖춘 경우
여기서 대항력이란 건 대항 요건 얘기합니다. 경매에서 매각된 임차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더라도 배당해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아무리 확정일자 갖춘 임차인에서 우선 면접권이 있다고 해도 배당금에서 보증금을 타낼 적에는 키를 넘겨주고 배당금을 타가야 되죠. 근데 거기서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도하지 않아도. 틀렸죠. 점포 비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배당금을 타갈 수 있는 거예요. 3번 임대 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추정할 수 있다. 정말 쉽게 내네요. 없다라고 바꿔놨죠. 그 다음에 4번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럴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존속기간은 임대인이 그 사정을 안 때부터 1년으로 된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1년 되는 거 맞죠? 근데 언제부터 1년이 되는 거예요? 안 때부터. 그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이 되는 게 아니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1년이 되는 거지. 안 때부터 1년 그러면 몰랐다고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한참 있다 알았다고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계산기간이 막 그 사람에 따라서 막 틀려지잖아요. 명확히 해야 됩니다.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1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5번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건 행사 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해 갖고 임대인 보고 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 맞죠? 맞죠? 네. 자, 258페이지 넘어갑니다. 저 옛날 문제인데 32번 문제예요. 자,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제대로 못 고쳐놨습니다. 보니까 이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고 해놨는데, 그죠? 밑에 보시면 단 갱신, 계약 갱신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요걸 다 써야 됩니다. 이걸 고려하지 않는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하 보증금에 해당하는 걸 고르시오 이 말이에요 지금. 그죠? 골치 아프게 약간 그러니까 요걸 고르시오 그거요. 적용되는 게 원칙 이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요것밖에 안 써놨죠. 단 이거는 빼고요 이런 뜻이 돼야 돼요. 이거 안 써놨죠 지금. 요것만 써놨죠. 요것만 써놓고 나머지는 안 써놨죠. 그래서 완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 저보고 내라면 저보고 고치라면 이렇게 고칩니다. 다음 상가 임차인 중에 우선 면접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고쳐버립니다. 그럼 끝이요. 뭐 지저분하게 뭐 쓸 필요가 없어. 우선 면접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고쳐놓으세요. 여러분들은. 복잡하게 쓰지 말고 우선 면접권이 있는 상가 임차인은 그럼 뭐예요? 이하 임차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에 따라 틀리죠. 기억번은요. 서울 종로입니다. 보증금 2억에 월세가 100만 원이에요. 에게 2억에 100만 원 해봤자 얼마예요 이거? 3억밖에 안 되죠. 이하 보증금 맞죠? 확실하게. 우선 면접권이 있죠. 그러니까 1번은 우선 면접권이 있는 거예요. 자, 니은번은요. 광역시인데 뭐예요? 강화군이에요. 강화군은 어디 따라가요? 기타. 근데 규모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규모가 3억 7천 이하 맞습니까? 강화군인데 3억 5천에다가 월세 50달러 4억이잖아 4억. 그럼 어떻게 해요? 초과 우선 면접권 없죠? 니은번은. 디귿번도 마찬가지. 창원이에요. 창원은 인구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기타 적용을 받아요. 기타. 창원은 기타. 그럼 얼마? 3억 7천 이하. 근데 얼마로 돼 있어요 지금? 3억? 얼마야? 9천. 그러면 뭐예요? 초과네 초과. 3억 7천 넘어버렸잖아요. 초과. 그럼 뭐예요? 우선 면접권이 없지. 우선 면접권이 없는 건 그래서 니은번하고 디귿번이에요. 리을번 어때요? 수원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과밀. 그럼 2억은 당연히 적용받지. 우선 면접권이 있지. 6억 9천 이하까지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선 면접권이 있는 거 그러면 기억번하고 리을번 두 개를 고르셔야 되겠죠? 있는 걸 고르면 우선 면접권이 있는 거. 그러면 답이 2번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61페이지에 35번 문제 풀어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택이 연 10%, 그 다음에 요거랑 기준금리 플러스 3.5%, 두 개 중에서 낮은 거. 그러니까 보통 여기가 낮아요. 상가는 연 12%하고 기준금리 곱하기 4.5. 4.5 요거 하니까 아무래도 요거 두 개 합하면 여기가 또 낮아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둘 중에 낮은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상가죠? 1번 같은 경우는 20분의 1, 그러니까 100분의 5죠. 5%고. 두 번째는 요거 뭐예요? 요거니까. 12 나와야 되겠죠? 1할 2푼? 1할 2푼이 12%? 1할 2푼이 12%? 정답 몇 번요? 3번. 네. 자, 쉬겠습니다.